안녕하십니까. 자, 손해사정사 2차 과목 중에서 책임문제 과목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과목은 우선적으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시수익 산정하는 부분이니까 뭐 장애율 넣고 가동기간 넣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복습 및 관련된 연습을 좀 해서 감각을 좀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고요. 사례 문제풀이는 문제마다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좀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죠. 그래서 단골 특약들이 있어요. 우리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그리고 도급업자 같은 그 단골 특약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게 이제 여기 첫 번째 사례에서 다룰 문제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타 보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기타 보험 안에 임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 보험의 반대죠. 임의 보험 중에서 뭐 전문인 배상이라든지 또는 영문 영업 배상, 그런 것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영배책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룹을 시켜서 사례를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의무 보험들을 케이스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제보험을 들어가는 것을 순서로 이렇게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손해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상금 산정,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후유장애와 여기서 연관되는 일시수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시수익은 치료기간 중, 그리고 치료기간 이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어요. 치료기간 동안에는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 입원 기간을 주어줍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입원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장애평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은 입원 기간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입원 끝나고 바로 이 후유장애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 그거에 대한 일시수익을 산정을 합니다. 이게 합산이 되면 이제 일시수익이 나오는데,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장애였어요. 장애는 우리가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를 해서 몇 프로 하는데, 문제에서는 다 주어집니다. 문제에서는 주어지는데 간혹 복합장애가 주어지거나 또는 그거를 계산해서 산정하는 거를 문제로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복합장애는 단순 합산이 아니더라. 우리가 신체 부위에서 팔에 이만큼의 장애가 남았어. A만큼의 장애가 남았어. 그러면 전체 노동력 상실률은 이 A를 기준, 이 100%가 아닌 100에서 A만큼 뺀 거. 100에서 A만큼 뺀 거가 잔존 기준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의 장애가 뭐 10%다. 그러면 100에서 A 빼면 90%. 90%에서 이 다리에 또 골절을 입었네?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한 장애율을 B다. 그러면 100에서 90, A 뺀 거에 B를 곱하는 거를 다시 A랑 더한다. 그러면 장애가 3개야. C야, C. C가 나왔어요. 그럼 다시 여기하고, 이 복합장애 더하기 100-37 곱하기 C 장애율.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4개야. 그럼 4개면 똑같이 반복 계속. 4개든 5개든 계속 반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도 하더라. 이 복합장애 구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시수입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시수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래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망, 부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생계비 공제입니다. 생계비 공제. 우리가 먹고 쓰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는 이 먹고 쓰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지만 사망하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3분의 1 정도의 생계비, 먹고 쓰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한 감소분을 뺀 것,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계비 공제를 하고 나서 3분의 1만큼 빼니까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월 소득액에다가. 그래서 H계수는 우리가 호프만 계수, 화폐 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현재, 미래.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 화폐 가치가 나중되면 굉장히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역순으로 이자를 공제해 주는 거야. 미래 100만 원이 현재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100만 원에 중간 이자를 뺀 이 원가는 얼마나 될까? 현가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 현가를 산정을 해주는 거예요. 현가. 우리가 그 원리 자체를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수학자들이 호프만 계수는 다 계산해 놨어. 그리고 문제에서도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현가화 시키는 계수다. 그거에 그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느냐? 사망을 했을 때면 사망에서부터 가동기간 종료까지. 예, 사망을 했어, 이 시점에. 그리고 가동기간은 보통 이제 법원 판례상 65세까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계수가 뭐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곱해. 예,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절대치라고 보면 돼요. 월 소득액의 3분의 2. 그런데 이제 기간을 그냥 단순 계산, 요 기간만큼 단순 곱하는 게 아니라 현가화 시켜야 되는 그 계수를 한 번 더 곱한다. 그리고 나서 과실상계도 해준다. 이게 이제 사망의 경우에 일시수입 산정하는 방식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이제 월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예, 생계비 공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 선실소득의 곱하기 이제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이 달라지는데, 입원 기간 동안은 100%를 준다. 내가 누워있어, 병원에. 그러면 100%의 소득 상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H계수. 이것도 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계수. 거기에다가 통원 기간은 노동인력 상실률 곱하기 월 소득액 곱하기 그리고 입원 통원 기간의 H계수 마이너스 입원 기간의 H계수. 입원을 합니다. 사고 그리고 입원. 입원이 끝났어. 그 다음이 이제 통원이에요. 통원. 그 다음에 통원도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가동기간까지가 되겠죠. 가동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장애 기간일 수도 있고, 장애가 뭐 한 1시 5년이다. 그러면 사고일로부터 5년까지를 장애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점은 사고일입니다. 사고. 발생일. 장애평가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배상책임보험의 기준은 항상 사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평가 기간부터 산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5년이다. 그래서 이 입원 기간 동안에 상실수익은 100%, 그리고 이 통원 기간 동안에는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 예, 이 계수에서 계수를 빼는 겁니다. 통원 기간의 계수 H1, 만약에 입원 기간의 계수 H2다. 그러면 H1-H2. 이게 바로 호프만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구하는 거죠. 요만큼을. 이번 전체 치료 기간에서 입원 기간만큼의 호프만 계수를 빼. 그러면 요만큼의 호프만 계수가 나오는 거야. 통원 기간의 호프만 계수. 그리고 치료 종결로 가동 기간까지는 사고일로부터 가동 기간까지, 예, 이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의 호프만 계수에서 다시 요만큼을 빼는 거예요. 입원 통원 기간, 통원까지 가동 기간.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리고 기대여명 단축에 대해서는 기대여명이라는 거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명이에요. 여명. 우리 보통 평균 수명이 남성이 지금 한 78세 정도 될 거예요. 보통은 기대여명이 뭐보다 위냐? 이 가동기간보다는 더 길더라. 그죠? 가동기간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고, 기대여명은 내가 사망하는 날인데, 예상 사망 날짜인데, 가동기간은 보통 65세고, 기대여명은 보통 78세, 뭐 여성의 경우에는 뭐 80세가 넘죠. 그래서 가동기간이 끝나더라도 살 수 있는 날이 더 남는데, 내가 만약 식물인간 수준이 됐어. 예, 식물인간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대여명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대여명이 단축된다고 표현해요. 원래는 한 78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병실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날이 65세도 안 돼. 한 60세로 줄었어. 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 기대여명 단축 전까지의 이제 여명 단축 이후로는 기대여명 이후로는 사망으로 보는 거야. 요 기간 동안은. 이때 이제 60세에 사망하리라 예상이 되고 60세부터 이 가동기간까지는 그냥 사망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사망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월 현실소득액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여명 단축 전까지의 H계수. 여명 단축이 여기죠. 60세. 그러면 요 기간 전까지 사고일로부터 따지겠죠. 그래서 요 단축 전까지의 기대여명에다가 그거에 H계수를 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명 단축 이후로는 이거는 사망으로 본다고 그랬죠. 사망.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해줘야 돼. 이 3분의 2를 곱한 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생계비공제를 해줘야 돼요. 생계비공제를 해주고 가동기간까지의 H계수에다가 기대여명, 여명 단축 전까지의 H계수. 그러면 요만큼의 H계수가 나온다. 그래서 요만큼은 뭐다? 사망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망한 것으로. 사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사실 문제로 내기는 흔치는 않더라. 만약에 정말 어려운 수준으로 낸다면 낼 수는 있어도 사실 이거는 내기가 흔치 않고 아마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실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퇴직금도 못 받게 됐어. 그랬으면 이제 퇴직금 또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산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입사를 하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정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입사를 하고 정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정상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요만큼은 상실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정상 퇴직금에다가 기발생한 퇴직금을 빼줘야 돼. 2번. 기발생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입사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까지의 퇴직금. 그러면 이 중간이자 공제가 언제라 들어가느냐? 요만큼이 들어가요. 요만큼.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에 발생한 확정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근속 퇴직금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전체 기준이 되는 입사부터 정년까지의 정상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준일을 입사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 사고 시점으로 봐서 이
잔여 재직 기간에 대해서 중간이자 공제를 한다. 이 잔여 재직 기간이라는 건 사고일로부터 이 정년까지 잔여 재직 기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에 입사해서 정년까지 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 곱하기 총 재직 가능 연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기근속 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 곱하기 여기까지, 사고일까지 근무했던 요 연수, 연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자료가 나오는데, 위자료는 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액 곱하기 1- 피해자 과실 비율에다가 이제 0.6만큼만 한다. 위자료는 10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 비율을 100%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0.6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피해자 과실이 뭐 60%다. 10%다. 그러면 10%에 10분의 6이니까 6%만, 피해자 과실 6%만 삼겠다, 이겁니다. 후유장애가 발생한 부상위자료는 거기에다가 다시 노동력 상실률만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연습하기입니다. 연습하기. 갑은 건물 안에서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었어요. 건물 바닥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미끄러지면서 노동력 상실률 20% 연구장애를 받았다. 총 입원 기간은 12개월, 통원기간 12개월, 사고일로부터 65세까지는 100개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면 하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세요. 선 그래프를. 그래서 입원 기간, 통원 기간, 그리고 가동 기간 65세까지. 그래서 입원 기간은 12개월. 이거는 사고. 그리고 통원 기간도 12개월.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65세까지는 100개월. 월 평균 임금 200.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호프만 계수예요. 12에 대한 호프만 계수는 무엇이다? 10일이다. 그리고 24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 이게 12, 12 해서 이게 여기까지 통원기간까지가 24개월로 보는 거예요. 24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는 22다. 그리고 100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는 92다. 그래서 상실 수익을 더할 때는 입원 기간, 통원 기간, 그리고 치료 이후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이 통원 기간도 안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심플하게 내려고 문제를. 그러니까 2번 끝나고 바로 장애야. 그럴 때는 이게 그냥 빠져도 됩니다. 무방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원 기간을 따로 줬으니까. 그래서 2번 기간 동안은 월 소득 곱하기 100%가 들어가고 개수를 곱하기 개수를. 통원 기간은 월 소득 곱하기 장애율만큼만 이제 소득 감소가 있다. 그리고 개수에서 개수를 빼는 겁니다. 요만큼 24에서 그 다음에 요만큼 12 개수끼리 빼는 거니까 22에서 11을 빼는 겁니다. 치료 이유는 여기서의 개수 92에서 치료가 통원까지 받았어. 그러면 22 92에서 22를 빼는 겁니다. (92에서 22)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사우나에 갔는데 사우나 입구에서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본인 과실이 90%입니다. 생년월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1일이고 사고일은 2020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고 취업규칙상 정년이라는 거는 회사 내규예요. 내규. 회사마다 우리 내규가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는 정년을 60세로 두고 어떤 회사는 뭐 65세로 둘 수도 있고 70세로 둘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달라요. 정년을. 그래서 취업규칙상 60세다. 그럼 보통 정년 이후로는 또 가동기간이라는 게 또 65세로 판단을 하잖아요. 법원 판례상. 그럼 60세의 정년이 끝났어. 그러면 이 5년 동안은 뭐냐? 일용임금을 적용한다. 일용근로자 임금. 그럼 이 전까지는 실임금. 그 사람이 받던 실임금. 그 뒤로는 일용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노동력 상실률 30%고 현재 소득 금액,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임금 200만 원. 호프만 계수는 2000년 1월 1일 태어나고 사고는 2020년에 당했고 정년은 이제 60세고 그리고 가동기간은 65세가 됩니다. 호프만 계수가 2000년 1월 1일생이 정년까지는 그러면 60년이 되겠죠. 2060년이 되겠죠. 2060년. 2020년에서 정년은 60세니까 그러면 이거 480개월과 540개월 여기는 65세. 그래서 1월 1일에 60세를 더하면 2060년이 정년. 그렇죠. 60세니까 2060년이 정년이죠. 그리고 정년에서 사고일을 빼면 요거는 이제 40년이 되는 거고 이거는 2060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의 월수는 이제 40년에서 곱하기 12를 하면 480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80개월의 호프만 계수를 문제에서 주어졌죠. (400으로) 하라. 예, 호프만 계수는 이게 400으로 하라 이렇게 주어졌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고일로부터 실제 정년까지의 상실수익을 한번 구하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년에서부터 65세까지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실임금을 적용하고 그 뒤로는 일용임금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수에서 개수를 빼라. 그리고 여기 이제 사고일로부터 이 가동기간까지는 2020년에 사고가 나서 2065년까지 가동기간이 이제 65세니까 2065년이 되겠죠? 2065년. 그러면 2020년부터 2065년이니까 45년 이거를 월로 환산하면 414를 넘을 거예요. 414를 넘을 건데 근데 이 문제에서 이런 게 또 주어졌단 말이에요. 414월 한도를 무시하고 풀어라. 그래서 445에다 12개월을 더 곱하면 (540이란) 말이에요. 540. 이 540개월이 414를 넘어. 그러니까 사고일로부터 여기까지 가동기간까지 40개월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 호프만 계수는 500을 적용해라. 근데 왜 이게 주어졌냐면 414개월을 초과되면 호프만 계수로 환산했을 때 240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 414개월 한도가 왜 주어졌냐면 이게 넘으면 중간이자에 대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더 높아져. 그래서 한도를 준 거예요. 한도. 그 리미트를 준 거죠. 리미트. 그래서 이거 초과되더라도 딱 여기까지만 적용해라. 414개월까지만 적용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500을 적용하라. 그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대로 그대로 풀면 돼.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정년까지는 장애율이 30%고 거기에 대한 호프만 계수가 400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호프만 계수는 480이 아닌 400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곱하기 장애율 곱하기 400 곱하기 과실상계 그러면 1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정년부터 65세까지의 상실기간은 이제 그때는 이제 소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실소득이었고 요거는 1호임금. 1호임금을 적용하고 거기에다가 장애율 곱하고 계수에서 계수를 빼야죠. 500에서 400을 빼야지. 그래야 요만큼의 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정년 이후로 발생한 요 기간 내에 대한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과실상계 그럼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정년까지 그리고 정년 이후는 소득이 달라진다. 정년까지는 실제 임금이 적용이 되고 정년 이후로는 1호 임금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유형별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일실퇴직금이 하나가 더 있었네요. 네, 일실퇴직금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실퇴직금을 구하시오.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입사일부터 퇴직까지가 20년입니다.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65세까지는 10년이고 기근속 퇴직금은 1000만원이고 월소득 평균임금은 곱하기 30일로 산정한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의 이제 65세까지는 20년. 그리고 사고일로부터 65세까지는 10년. 좀 더 그릴까요? 퇴사 65세까지 요거는 20년 그리고 중간에 사고일로부터 65세까지는 10년 기근속 퇴직금은 여기죠. 입사를 해서 사고일까지 얼마? 1천만원. 그리고 월소득은 평균임금 곱하기 31로 하겠다. 평균임금은 10만원으로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31을 곱하면 300만원이죠. 그래서 일시퇴직금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걷어들일 수 있는 이 퇴직금에 대한 것도 상실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요만큼이 날아간다. 근데 사망을 하면 전액 날아가고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율만큼 곱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사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요거를 월소득은 300이고 정상퇴직금을 구하고 나서 정상퇴직금이 요만큼입니다.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요게 이제 1번 정상퇴직금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근속 퇴직금을 뺍니다. 그러면 상실퇴직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정상퇴직금을 구할 때 이거를 현가화 시켜야 된다. 기근속 퇴직금은 그냥 소득 곱하기 근무기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정상퇴직금은
300만 원이 20년 동안이 발생을 했어야 정상이야. 하지만 그 300만 원에 곱하기 20 해가지고 600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중간이자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중간이자 공제를 해줄 때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20년 동안의 중간이자를 평가시키는 게 아니라 사고 시점, 기준일로부터 10년 동안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현재 가치로 평가화 시키는 거는 이 10년의 기간에 대해서 5%의 이자만큼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걸로 나누면 요게 나옵니다.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기근속 퇴직금은 1,000만 원 요만큼은 빼줘야지. 그러면 이 전체에서 평가화 시킬 때는 요만큼을 평가화 시키고 빼는 거는 기근속 요만큼을 빼준다. 그러면 3천만 원의 퇴직금, 일실퇴직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우리 배상책임보험에서의 하나의 표준이다. 그 중에서도 시배책,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요게 배상책임보험의 하나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배책. 여러 가지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 플러스 특별약관이잖아. 그 특별약관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시배책이다. 우리 그 외에도 많죠. 도급업자 특별약관, 발주자 미필적 배상 특별약관, 학교 경영자 특별약관, 주차장 특별약관,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항만하약업자 특별약관, 창고업자 특별약관, 하청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경비업자 특별약관,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임상시험 배상책임 특별약관, 드론 배상책임 특별약관, 오염사고보장 추가 특별약관 등등등 엄청 많아. 특별약관이. 근데 이거를 다 문제로 내지는 않는다. 가장 실무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것, 그걸 기준으로 내지. 그리고 일단은 유형 자체는 시배책으로 삼고 다른 거를 공동 불법 행위를 따로 두거나 공불자를 두거나 아니면 중복보험을 두거나 의무보험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결합으로 문제를 내는 추세예요. 단독으로 내는 거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다른 타 보험사를 같이 결합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 대신에 이 특약 자체가 아주 생소한 무슨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이런 걸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존에 익숙하면서도 실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를 약간 난이도를 높이는 거지. 문제의 형태가. 그러면서도 이 안에 이제 계산 문제를 같이 결합시키는 거죠. 복합장애율을 산정한다든지. 너 이거 복합장애율 산정하는 법 알아? 또는 일실퇴직금을 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계산 문제라고 해서 계산 문제만 따로 떼서 놓는 것이 아니라 일실퇴직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때려 놓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이제 결합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배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면 돼. 프레임. 문제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 계산을 이렇게도 꼬고 저렇게도 꼬고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단 자주 나오는 출제되는 유형은 정해져 있더라. 시배책 아니면 도급업자 특약. 이게 문제 내기 심플하거든. 다른 거랑 좀 결합시키기도 용이하고 이게 자주 출제된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건설기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배책, 도급업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낼 수 있는 어떤 단골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2016년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칼국수집에서 종업원이 음식물을 제공하던 중에 바닥에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피해자한테 쏟은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아래 산정 과정을 기재하시오.
근데 이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갖게 되면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피보험자가 갖는 우리 피보험자와 보험 목적이라는 게 존재해. 손해보험에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뭐예요? 자동차지. 피보험 이익은 뭐예요? 내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험 목적물을 상실했을 때 상실되는 이익, 기대되는 이익, 그게 바로 이제 피보험 이익이다. 동일한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을 갖게 되면 이거는 중복보험 처리가 된다. 이 중복보험이 되면 뭐다? 비례보상을, 독립책임액 비례보상을 한다. 이 독립책임의 비례보상을 해라라고 약관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발생한 손해액 곱하기 A와 B의 각각의 독립책임액 분의 A, 뭐 A와 B의 B 이런 식으로 각사의 독립책임액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배상책임보험과 장기종합보험이 두 개가 같이 있어. 똑같은 게.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하나만 가입하면 되지 왜 두 개 가입했습니까? 그런데도 있더라. 왜? 이 장기보험이하고 일반 배상책임보험하고는 달라요, 상품이. 그래서 이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만기가 보통 1년짜리예요, 1년짜리. 1년. 근데 장기종합보험은 만기가 3년 이상짜리를 의미하고 패키지라고 보면 돼요. 뭐 화재도 넣고 뭐도 넣고. 그래서 이 화재보험 안에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거기에다가 뭐 음식물 배상 특별약관 이런 걸 같이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패키지처럼. 그게 이제 장기종합보험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특약이 일반 배상에도 있고 장기에도 있네? 그러면 얘는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갖는 중복보험 처리를 해주면 돼.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트릭이 하나 있는데 음식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 요것도 있네? 그러면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그게 살짝의 트릭이다. 살짝의 트릭. 그래서 종업원이 음식물을 제공하다가 이렇게 엎지른 거잖아요. 음식물 배상에도 해당이 될까? 하지만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바닥에 물기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밟고 이렇게 엎지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에 대한 관리 특약에 따른 책임 유무가 발생을 하는 거지 음식물 자체에 대한 결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트릭이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접근할 때 그거를 감안하시고 손해액이 나왔어요. 손해액은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 이거를 우리가 약관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플러스 비용손해예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커버리지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뭐겠어요? 직접손해, 간접손해, 정신적 손해, 손해 3분설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손해예요. 비용손해는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1, 2, 3, 4, 5. 손해방지 경감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그리고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비용, 그리고 피보험자 협력비용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시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때는 이제 이론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손해방지 경감비용 이거죠, 이거.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 손해를 방지시켰다 또는 경감시켰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다? 한도에 상관없이
지급을 한다.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은 LOL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보상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리미트 오브 라이어빌리티. 그래서 총 보상 한도 이내여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한도 상관없이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송비용하고 공탁보증보험료는 소송 이내여야 되지. 이거지, 이거. 손해배상금, 법원 판결금. 이거는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LOL 이내로 들어와야 돼. 이거는 LOL 상관없더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트릭이다. 여기 보상 한도가 있잖아요. 보상 한도. 이게 LOL. 그래서 이 한 사고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런 거. 법원 판결금. 이런 거는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만큼만 주는 거지. 그리고 이 소송비용. 소송비용도 마찬가지. 이 손해배상금은 한도 이내로 들어오고 이 비용손해죠. 비용손해. 이거는 이제 법률상 손해배상금이고 이게 매칭이 되는 거고 비용손해는 이 두 가지입니다. 1, 2. 이거는 손해방지 경감비용도 비용손해고 소송비용도 비용손해인데 이거는 LOL 안으로 들어와야 돼. 소송비용하고 공탁보증보험료는 LOL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나머지 손해방지 경감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피보험자 협력비용 이런 것들은 뭐다? LOL을 초과해도 준다. 그냥 이해를 하셔도 돼요. 왜냐면 손해를 방지했어. 경감시켰어. 응급처치해서.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 손해를 더 키우지 않고 줄여줬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금액이고 대위권 보전 비용은 제3자한테 대위권 행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당연히 권리 행사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한도 상관없이 지급을 해줘야 맞는 거고 그리고 피보험자 협력 비용 보험사에서 피보험자한테 요구하고 이렇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협력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요구한 거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 세 가지 비용은 이제 LOL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보험사별 지급보험금을 계산을 하라. 그런데 문제를 접근하려면 첫 번째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관상 보상 책임 검토. 그리고 세 번째가 손해배상금 산정. 이 순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약관상 보상 책임이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생략을 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더라. 피보험자가 사고 이제 별다른 문제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피보험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해야 되고 보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책이죠. 면책사항에 해당이 없어야 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문제에서 일일이 열거해서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뭐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이거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형식적인 거니까. 크게 쟁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거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1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일로 내려와도 돼요. 2번. 법률상 배상책임 검토. A보험, 그래서 이 식당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려면 우리 민법상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뭐 공작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758조 사용자 책임이다? 그럼 756조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언급을. 지금 이거는 시설관리 제대로 못했잖아요. 시설관리 못했으니까 과실이지. 과실했다는 책임이잖아. 그러면 민법 750조에 기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줘. 단 이제 약관상에서는 음식물 배상 책임은 음식물의 기한사고, 음식물 자체에 결함이 있어야 돼. 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보험사별 지급 책임으로 넘어와서 이제 보험사가 A 보험사가 있고 B 보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별 지급 책임을 이걸 구해주고, 보험사 A, 그 다음에 보험사별 지급 책임으로 하고, A보험사, B보험사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독립책임액, 독립책임액 안분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A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손해배상금 요거를 먼저 보면 이 7천만 원을 다 줄 수가 없죠. 왜? 한도액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초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A의 경우에는 3천만 원 한도만큼 거기에다가 이제 비용 손해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 비용 손해가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 그리고 소송비용 이렇게 두 가지네. 근데 한도를 상관없는 거는 이거는 그냥 더하면 되고, 얘는 소송비용은 한도를 초과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에다가 소송비용 800만 원 요거는 한도 초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요것만 더해주면 돼요.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 100만 원. 그러면 3,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보험사는 한도가 넉넉하네. 1억이잖아요. 한도가. 한 사고도 한도가 1억이니까 지금 요거는 이 3천만 원은 음식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의 한도. 그래서 시설 소유 관리자는 한도가 1억이니까 한도가 넉넉하네. 그러니까 요거를 다 줘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용 손해도 요거 소송비를 더해도 한도 이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 줘도 되는 거죠. 응급 100만 원에다가 80만 원까지 더해. 그리고 나서 자기부담금이 있죠. 여기 자기부담금만큼은 빼는 겁니다. 항상 이 독립보험사별 각사의 지급 책임액을 구할 때는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만큼을 빼줘야 돼. 이게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여기에다가 자기부담금을 빼줘. 이렇게 하면 나오는 금액이 6,900. 요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독립책임액. 이게 중복보험이기 때문에 각각의 책임액을 구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책임액이라고 하는 거는 B사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책임을 지는 거, 그 다음에 A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B사가 책임지는 거,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책임의 안분은 A보험사의 경우, B보험사의 경우. 지금 이 손해액이 지금 7,900이죠? 이거 다 더한 거. 그래서 이 7,900을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이 각각의 비율만큼 더한 거 분의 각사에 차지하는 포지션 6, 9, 000, 000,
더하기 31 000 000 분의 31 000 000. 예,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더하면 1억이 되겠네요. 1억. 69 000 000 31 000. 요거는 어차피 1억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는 분자에는 각각의 이제 3,100만 원. B는 7,900 곱하기 1억 분의 6,900 000 000.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나오는 금액이 A 같은 경우에는 2,449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2,449만 원이 나오고 B 같은 경우에는 5,451만 원이 나온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레임은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약관이지만 그 안에 이제 중복보험에 대한 독립책임의 비례분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비용 손해방지 경감비용과 소송비용은 다르다.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를 같이 물어보고 있는 믹스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